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공 투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1월장을 기대해봐도 되겠는가, 그리고 1월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수창 주식시장 고수, 그리고 최영동 고수,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세 분과 함께 시장 흐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1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증권가에서는 1월 효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오늘 예쁘게 또 망토를 입고 계신 이담규 캐스터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3년간 코스피 월별 지수의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1월부터 12월 평균 지수를 보시면 12월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12월 지수가 다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점차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1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월 효과는 1년 중에 1월이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1분기 중에 1월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 평균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이었고 3월과 2월 순으로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1월의 코스피 지수는 올해 1월이 확연히 높습니다. 1월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이례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올해 1월의 코스피 지수는 2,976포인트 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증권사의 1월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월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외국인이 비중을 확대한 업종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연초에 코스피 대형주의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매년 1월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IT 등의 업종의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KB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KB증권도 코스닥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1월에 코스닥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코스닥의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6년간의 흐름처럼 올해도 연초에는 개인의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바이오를 제시했는데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0영업일 전부터는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신규 투자하는 분야가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이다라는 점도 바이오주의 호재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의견 보시죠. NH투자증권은 1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내년 연기금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헬스케어, 은행주를 꼽았는데요. 특히 내년에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유망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미국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NFT 관련 게이밍주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 흐름, 그리고 증권사의 1월 유망 업종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와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 눌렀던 악재가 다 반영되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1월 효과, 말 그대로 늘 강했던 1월 효과 기대해봐도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수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올해 내내 내려왔는데 지금 현 12월 시점에서 악재가 뭐 뚜렷하게 해소가 됐다? 근데 사실 올해 내려왔던 요인들을 보면 어떠한 큰 악재, 경기의 뭐 실적 이런 게 악재에서 내려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차트 지난번에 제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의 이 디커플링 원인은 밸류에이션이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3월달 경기 부양, 작년 3월달부터 경기 부양 시점에서 대부분 80%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만 130% 보여주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악재가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1월 달에는 지금의 12월의 상승 효과가 계속 더 강해질 거냐인데 첫 번째 12월 달의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현재 고점이 나와 있는데 12월 달 종가가 확인됐을 때 내년 새해 1월 달 첫날부터 12월 달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매년 12월에
방금 전에 이단계 캐스터가 1월에 효과가 많았다 예. 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 주말에 한 번만 차트를 찾아보시면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든 12월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은 안 되고 12월에 양봉 나왔을 때 그 이듬해에 1월 달에 12월에 고점을 넘어간 거는 100%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이요. 그래요? 확률이. 딱 한 번 2007년도에 1월 달에 음봉으로 못 넘어갔으나 2월 달에 12월에 고점을 넘어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양봉으로 끝날 것은 거의 유력시 되니 네. 1월에 고점 넘어가는 효과는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갈 거냐인데 이거는 변수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러시아발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재가 다가올 악재 중에서 지금 확연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러시아발이 어떤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1월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 주목했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1월 14일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1월 14일 날까지 고점 제한되어 있는데 고점은 종합주가수로는 3070에서 80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로는 410은 못 넘어갈 거예요. 네. 제한돼 있다고 하죠. 405에서 410 사이는. 예. 하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기억 안 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으로는 380포인트가 또 하단이니까 제한된 상승 속에서 등락만 계속 거듭하는 그런 반복된 과정이 지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영동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모든 악재가 반영되었는지, 두 번째는 1월 효과 기대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월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월 효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좀 하고 싶어요. 2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12월 달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또는 이제 4분기 동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까지 내년 1분기겠죠. 이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1월 효과뿐만 아니고 2년 효과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마이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이크론 쪽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데이터 센터 쪽에 상당히 조금 크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공급에 대한 완화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뭐 반도체 회사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낸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의 포션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향 흐름들은 1분기,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정도가 되겠죠. 1월 달, 2월 달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지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잘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까지 예, 예.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상향 부분들은 생각보다 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효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영동 교수께서는 1월 효과 당연히 있다, 2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최수천 교수께서는 러시아 변수만 없다면 1월 효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월에는 도대체 좀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오늘에도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차 군단 1월에도 시장을 좀 이끌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수급은 분명히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단히 그쪽이 더 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3,100, 3,150까지 확연하게 간다면 당연히 지금 끌고 올라오는 반도체와 또 지금 순환하는 상승으로 자동차가 같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강세가 1월에는 아닐 것이다. 이유 이제 첫 번째. 예. 반도체가 지금 13만 하이닉스, 8만 전자 도달해놓고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막 계속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제 오늘 그래서 상승의 흐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승은 맞습니다만 관건은 고속도로로 직진으로 쭉 가다가 휴게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게소의 정거장처럼 들릴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라.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좋은 거 알고 사야 되는데 언제 샀어야 돼요? 96,000원에. 근데 지금은 사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타이밍. 그러면 그 포인트라면 지금 시장이 반도체 쫙 올려놓고 다른 것들은 다 순환 반등 주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멈춰놓고 살살살살 정거장 역할하고 휴게소에서 쉰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와 줄 때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겠지만 폭발적이지 않을 거다. 그럼 대형주 장세는 1월 달에 조금은
가는 듯 하다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소형 쪽의 개별주의 코스닥 장세나 또는 개별 종목 장세가 1월 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1월 달에 또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글쎄요, 올해 내내 힘들었기 때문에 아유, 내년 1월은 볼 거 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또 1월에는 개인 투자들 심리 효과가 반영되면서 개별주의 어떤 장세가 좀 더 강해질 것 같고요. 그 섹터라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도 강한 NFT 게임. 네. 오늘 콘토스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달리는 말이 한 번 더 올라가는 나잡아봐라는 식으로 그런 신고가를 한 번 더 보여주니까 그런 시세 변동을 노리는 종목 섹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좀 더 힘을 내고 내년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장비라고요. 그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이제 움직임을 최근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모락모락 피니까 그쪽에서 좀 1월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하나 섹터 주도 섹터가 없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죠. 아마 한국경제 TV에서 시청을 본방 사수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죠? PCB. PCB 쪽은 지금 주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건 시세가 지금 붙어서 차트를 열어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종목이 한 번 더 고점 랠리를 보여주는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종목 선택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월장에는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가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그런 면에서 대형주보다는 NFT 또 반도체 장비나 PCB 같은 중소형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최영돈 구조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일단은 뭐 업종을 좀 보조하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가 뭐 딱 하나가 좋아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자체가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장비 쪽도 괜찮고요, 후공정 장비도 괜찮고 부품도 괜찮을 거고요, 뭐 PCB 쪽도 괜찮고 다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쪽을 이제 후순위로 2순위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대차 쪽에서 일단은 엔진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자체를 풀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게 이제 신재생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오늘 자동차 관련 업종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다수가 부품이라든지 구동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품주 쪽으로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 쪽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차 쪽으로 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자동차에 대한 생태계 자체는 상당히 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쪽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성장 종목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2년도 1분기에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메타버스가 그동안에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구현을 할 수 있냐 없느냐 이쪽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대기 수요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연초에는 이렇게 실적 부분들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성탄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1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베스트 7 종목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탐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7위와 6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1월 투자 유망주 탑 7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7위와 6위부터 보시죠. 7위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기아차와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자동차주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6위도 보시죠. 6위는 대덕전자입니다. 코스피 종목인데요. 반도체와 모바일 통신기기 등의 첨단 PCB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첨단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7위와 6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7위는 에코플라스틱, 6위는 대덕전자가 차지했네요.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좀 조정받고 횡보세 이어가고 있는데 최영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게 보세요. 네. 예, 일단은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자동차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1월달에 1월 효과 중소형 종목군들에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고의 확정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현대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쪽에 대한 생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는 부품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부품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전기차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연기관이 막 이것저것 움직여가지고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부품에 대한 단순화가 이루어져요. 이 부품화에 대한 단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각각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차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소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소재 부분들이 1월 달에는 아마 부품주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소재와 관련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섹터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에코플라스틱 바닥권에서 움직였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7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6위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꼽아주셨는데요. 최수찬 교수님, 오늘 대덕전자 장중 신고가 났어요. 네. 상승 모멘텀이 뭔가요? 요거는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PCB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뜯어보면 막 부서진 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기판 있잖아요. 그 녹색 기판의 일종인데 예. 왜 지금 주목되냐면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막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 판매가 늘어나니까요.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된 PCB 쪽, 연속 PCB 쪽이 강세였다면 이번에는 이겁니다. 플립칩이 이제 기판인데 플립칩 기판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용 CSP, 이거는 LG로텍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하는 BGA라고. 이 기판은 어디에 쓰냐면 대면적 쪽이거든요. 고성능한 대면적이다 보니까 CPU, 그다음에 GPU. 그러니까 서버 데이터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딱 생각나는 기업, 엔비디아, 인텔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이쪽의 수요가 폭발적인데 이걸 생산하는 기업은 부족하고 생산이 부족하니까 공급난도 있고요. 가격도 비쌉니다. 일반 기판보다도 한 30에서 40% 더 비쌉니다. 그 효과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1조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벌써 2,700억 투자를 해서 외형 성장 확대를 해놨거든요. 이런 점이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예. 표현하자면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고요. 지금 노저울 종목이 이쪽에 있다, 이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6위 대덕전자까지 꼽아주셨고요. 5위와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5위와 4위 보겠습니다. 5위는 한온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자동차 공조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위도 보시죠. 4위는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자회사 네오위즈와 게임온, 네이플라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인데요. 게임 사업과 신사업 발굴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1월 유망 종목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네, 5위 종목 한온 시스템 정동 교수님.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있나요?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에코플라스틱과 거의 같은 아. 흐름이라고 아, 보시면 좋을 예, 것 예,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동사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열 관리 시스템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트펌프 쪽에서는 또 세계 2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메이커들이 이 열처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 오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 때와 또 겨울철에 이 주행 거리를 보시게 되면 뭐 많게는 30% 40%대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열처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력은 그때마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11월 달에도 공장 증설까지 뭐 마쳤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성장성들이,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매각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 한온 시스템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사업군에서 이 한온 시스템에 대한 몸값 자체가 좀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몸값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5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4위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즈들 한창 달리다가 최근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좀 달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전체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는 갈려요. 아니다. 네, 전체는 예. 아니고
그 안에서 개별적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종목이 차별된 흐름이 보이는데 제가 네오위즈 홀딩스를 갖고 나왔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얘 자회사 중에 네오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은 2017년도 좀 연도가 좀 헷갈리긴 한데 좀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그 기반으로 플랫폼을 키워왔는데 이것이 지금 향후 1분기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출시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자회사의 게임원에서는 엘론이라는 그 게임을 또 일본에서 론칭하고 내년 1분기에만 나오는 게임도 상당한데 거기다가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고 해서 기존의 IP 게임들을 여러 개가 지금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뭐가 될까요?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이 아직은 더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랑 주목할 게 대표적으로 NFT나 이쪽을 하면 이제 위닉스 플랫폼을 개발한 위메이드가 있겠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종목이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다만 고점권에서의 좀 급변동이 나오면서 좀 대응하기에는 좀 까칠스럽고 잡자니 좀 부담스럽고 안 잡자니 계속 가는 모습이거든요. 시세가 이쪽에 좀 붙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 네오위즈 홀딩스가 1월에 효과에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성탄 특집으로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 7 종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위와 2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3위와 2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3위는 테크윙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이오테크닉스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네, 3위가 테크윙이네요. 정동 교수님, 일단 테크윙은 조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예, 모습인데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1월 달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아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중에서 뭐 PCB 쪽도 괜찮고요, DDR5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DDR5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왜 DDR5로 채용을 하냐면 물론 이제 속도면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도 좀 있겠지만 전력 자체에 대한 저전력 설계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안정적이고 속도도 빨리 나오고 전력 자체가 소규모로 소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반도체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낸드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테크원 같은 경우는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장비들이 3D 낸드 쪽에 특화가 돼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1월 달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전공적이냐 후공적이냐 그리고 장비 쪽에서 내가 고르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3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위 종목 이오테크닉스 역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최수찬 교수님, 어떤 대응 전략 좋습니까?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 장비로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기업인데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뭐 레이저 마커 장비 쪽은 지속 증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제 수요가 새롭게 폭발하는 쪽,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이쪽에서의 이 싱귤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 다이싱하고 그루빙 장비입니다. 이것이 신성장 동력에 이 회사의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줄 거다.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특허가 만료된 경쟁사 이 제품에서 그래서 이 다이싱 장비하고 그루빙 장비가 삼성전자가 됐던 대만에서의 파운드리 업체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내년에 상당히 주목된다. 네. 이걸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비 업체들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가 100조 원이 넘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내년에 꼭 지켜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드디어 대망의 1월 효과가 기대되는 베스트 7 중에서 대망의 1위 종목만 남았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1월 투자 유망 종목 탑7 1위 종목 보겠습니다. 1위는요. LG전자입니다.
최근 애플카 이슈와 아이폰 등 호재가 많았던 종목인데요. 미국 CES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는 소식까지 알리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꼽아주신 1월 유망 종목 탑7 알아봤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LG전자였네요. 자, 최영동 교수님, LG전자 투자 포인트 진단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승호 님도 저도 그렇고 이 상승했었던 이유들을 좀 찾아봤었을 때 가장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종목이 LG전자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1위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5일선, 20일선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어진 상황들이고 올라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애플카 이슈겠죠.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로 주가가 상승 탄력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LG전자에 대한 성장성 부분은 아무래도 이 포지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2021년도의 4분기뿐만 아니고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 국내는 상당히 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도 그런 대로 잘 나가긴 했었지만 여전히 수요가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대치들은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공급 변동 현상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LG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가전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과 더불어서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까지 겸비를 한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이제 LG그룹 쪽에서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라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1월 효과를 우리가 몸속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LG전자 1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 효과가 기대되는 베스트 7 종목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네, 잠시 뒤 최영동 교수님, 최수찬 교수님은 잠시 뒤 3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고요. 이담교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